안녕하세요. 귀, 코, 목 5군데 구멍을 치료하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2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많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석증, 전정신경염, 그리고 심리적 어지럼증, 시민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두통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젊은 분들, 20대 이하의 분들은 이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는 우리 직장인이라든지 많은 여성분들도 편두통성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편두통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편두통성 두통과 비슷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은 두통이 있고 반은 어지럼증만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두통성 하면 두통만 생각하시는데 50%가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환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먼저 이 질환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많은 연구를 했지만 칼슘 채널의 이온의 이상 또는 혈관의 구조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혈관의 기능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되게 되면 머리 쪽으로 하는 피가 줄어들 거고 이렇게 되면 어지럼이 느낄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관이 확장하게 되는데 이 확장하는 것이 두통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박동성으로 이렇게 찌르듯이 아픈 게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과 두통의 치료는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편두통성 두통은 약간 확장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수축을 좀 시켜줘야 되고 어지럼증은 확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험인자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족력, 유전적인 원인이 제일 많고요. 편두통성 어지럼증을 보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발인자가 있습니다. 유발인자는 생리기간에 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호르몬 이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음식 중에는 특별히 안 좋은 것들, 카페인 안 좋겠죠. 혈관 수축시키고 그 다음에 술 같은 경우에는 먹을 당시에는 혈관이 확장되지만 그 확장됐던 게 자고 일어나면 수축이 되겠죠. 그래서 숙취가 엄청 심하면서 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는 당연히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안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음식 중에 고칼로리 음식이라든지 특정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유발 물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피로. 앞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제가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 사자를 맞는 것처럼 갑자기 놀라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겠죠. 이러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생기다 보면 우리가 혈관이 계속 수축되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게 되면 비약적인 말이지만 고혈압으로 갈 수가 있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러한 편두통성 어지럼증에도 고혈압 약제가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 자극. 감각 자극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차멀미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계속 상이 흔들리고 배멀미 할 때도 계속 눈으로 보는 상이 흔들리게 되면 증상이 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멀미나 배멀미가 심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일종의 편두통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차멀미가 심하면 아이들도 차멀미가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슷한 감각 자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휴대폰이라든지 동영상 그리고 텔레비전을 많이 보게 되면 자극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한 날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병이 그렇듯이 수면 패턴과 많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어떨까요? 사람이 잠을 자야 적절하게 10시부터 2시까지 우리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3시부터 6시에 코르티졸, 스트레스와 관련 많은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햇빛을 대면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세로토닌이 우리가 세로토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로토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세로토닌이 세로란 말이 시루멘 그래서 혈청이란 말이 되고요. 토닉 긴장을 한단 말입니다. 수축 또는 긴장. 그래서 세로토닌이 말 그대로 혈액 속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 그래서 세로토닌이 됩니다. 우리 세로토닌 하면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세로토닌이 많게 되면
나중에 12시간이 지나면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면 패턴의 변화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수면제라든지 약물을 먹는 게 아닙니다. 수면을 잘 하려면 생체 리듬을 되찾아야 됩니다.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없죠.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로토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로토닌을 얻는 방법은 이전에 말했지만 아침에 햇빛을 쐬야 세로토닌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만들면 잠도 잘 자게 되고 기분도 좋게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고 행복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편두통도 세로토닌이 직접적으로 혈관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수면 패턴 이후에는 보면, 그리고 운동을 하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석증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어서거나 움직일 때 어지럽기 때문에 이거 이석증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거나 움직이다 보면 혈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모래 쪽으로 약간 피가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혈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증은 말 그대로 지난번에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석증은 갑자기 탄산칼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다가 갑자기 옆으로 돌리거나 일어날 때 딱 증상이 생깁니다. 어지럼증은 대략 1, 2분 정도 도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일상에 불편하고 걸을 때라든지 움직일 때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도 이렇게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관련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변화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거나, 아니면 기온차가 심하면 우리가 이러한 온도차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고 좁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너무 추울 때 따뜻한 데서 밖으로 나가다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심혈관이 약하시거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따뜻할 때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일 중요한 유발인자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유발인자 자체가 편두통의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이런 유발인자를 피해야 되겠죠. 이제는 편두통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두통 그러면 가장 전조 증상을 생각하는데, 청각이 좀 예민해지거나 눈에 눈부심 증상이 생긴다든지 빛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이런 현상이 전조 증상이 됩니다. 그리고 편두통성의 기준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러한 편두통 기준을 다 부합하진 않습니다. 편두통성 두통은 약간 기준에 부합할 수 있지만, 어지럼증은 이런 유발인지가 있는지 이런 것으로 감별을 하게 됩니다. 물론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어지럼증과 약간 비슷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성 어지럼증도 우리가 어지럼증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게 됩니다. 이석증 검사, 전정기능 검사 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답은 환자와의 문진을 통해서 어떤 증상인지, 어떤 양상인지 거기서 답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정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좀 다른데요. 정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트립토판 계통의 약물을 주입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로토닌과 기량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세로토닌 대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 인공 합성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세로토닌이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을 사용합니다. 정구 증상은 보통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압니다. 빛이 좀 약간 민감해지거나 청력이 약간 민감해지게 되면 그 약을 먼저 먹으면 됩니다. 그런 약들을 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유발인자를 교정해 줘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러한 유발인자랑 필요할 때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약제를 이제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고혈압처럼 혈관이 계속 수축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베타 블로커나 칼슘 채널 블로커 이런 약들을 고혈압 약제를 쓰게 됩니다. 예방적으로 계속 약을 드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로토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SSRI 약을 먹게 되고요. 심한 분들은 기분 장애를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계 항우울제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분들은 보기 어렵고요. 난치성인 거는 심지어 간질약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제를 쓰게 됩니다. 보통 이비인후과에서는 어지럼증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심한 편두통성 두통이나 이런 증상은 신경과에서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저희는 가벼운 두통 또는 편두통성 어지럼증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은 혈관이 좁아졌다고 확장되기 때문에 수축을 시키는 약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기분장애나 수면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라든지 신경안정제 이런 약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어지럼증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혈관 확장제를 쓰게 됩니다. 편두통성에 쓰는 특수 혈관 확장제가 있는데요. 그 약을 쓰게 되면 대부분 많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유발인자를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유발인자를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고 해로운 담배라든지 술, 카페인을 과다 섭취를 안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런 분들은 과격한 운동은 안 좋겠죠. 우리 앞에 말씀드렸듯이 걷기를 하는 거죠. 천천히 걷는 거죠. 스트레스도 피하고 명상처럼 몸을 이완도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걷기를 하면서 걷는 운동이 제일 좋겠죠.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도 편하게 하고 마음도 편하다 보면 부교감신경이 나와서 편두통성과 반대적으로 우리가 혈관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드미컬하게 걷고 햇빛을 많이 쐬게 되면 세로토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체 리듬을 찾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 저녁에 잠을 잘 자게 되겠죠.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우리가 생체 리듬을 빨리 찾아야 되고 활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몸이 침울해지면 계속 몸이 안 좋고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할 수가 없죠. 낮에 우리가 활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사시대에는 햇빛이 났을 때 음식을 위해서 수렵 채집도 하고 사냥을 하고 엄청난 활동량을 한 다음에 저녁에 쉬면서 자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휴대폰이라든지 전구,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되면 재밌는 일이 너무 많죠.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죠.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제대로 저녁이 되면 빛을 줄이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책을 읽는다든지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편안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자기 위해서 걷는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체 리듬을 찾기 위해서 낮에 활동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잠을 자야 됩니다. 우리 호르몬이 정확하게 우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은 생체 리듬에 따라 분비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녁의 인간이라면 저녁에 가장 활동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체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예방이자 치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의학적인 지식이나 제가 실패를 하고 경험한 내용을 원칙이나 지혜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을 동의하시고 많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받아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